안녕하세요, A사이트 채널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리뷰를 할 건데 저는 이 제품을 캐논에서 제공을 받아가지고 한동안은 제가 이제 캠핑 가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사용했던 점들 인스타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3달 동안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제품은 M6 마크 2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아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카메라를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 영역에서는 센서가 크면 좋고 센서가 작으면 좀 더 좋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전에는 캐논의 미러리스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카메라를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크롭 센서건 풀프레임 센서건 제가 사용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컴팩트하고 가볍고 다양한 화각을 가진 카메라가 필요했는데 M6 마크2는 매우 거기에 적합한 카메라였어요. 이 카메라는 크롭 센서를 가진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렌즈 탈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번들 렌즈가 1545, 15mm에서 45mm까지 다양한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캠핑 갈 때 추천드리는 렌즈들이 한 15mm 관광 렌즈, 15mm에서 대략 한 35mm까지 그 사이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오토 캠핑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백패킹이라든가 미니멀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텐트 내부 그 자체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35mm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내부가 굉장히 좁아서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나오지 않는 화각을 원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얼굴이 나오고 텐트 배경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크롭 센서 기준 15mm는 돼야지 백패킹 텐트 내부에서 촬영을 할 만해요. 이전에 제가 한 24mm 렌즈를 가지고 캠핑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구도를 잘 잡는 분들이야 그런 거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5mm보다는 화각을 좁히면 좁힐수록 더 완성도 있는 예쁜 영상이 나오기 마련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15mm로 촬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또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무게죠. 오토 캠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백패킹이라든가 휴양림 같은데 등에다가 짊어지고 올라가야 될 경우에는 100g, 200g, 1kg가 굉장히 큰 무게가 되기 때문에 가벼운 카메라들이 확실히 더 편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올 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지인분들에게는 줌 렌즈를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는 단 렌즈를 사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자꾸 이제 다양한 화각을 사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밖에서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자꾸 렌즈를 뺐다 꼈다 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전에 구럽도를 갔던 영상에서 자꾸 화면에 점점점점 이렇게 나왔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먼지가 들어갔던 자국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아웃도어 환경에서는 렌즈를 갈아 끼지 않습니다. 15mm에서 45mm면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트를 설치할 때는 한 15mm 정도로 하고 내부도 15mm. 근데 이제 음식이라든가 제품을 좀 이제 부각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한 24mm에서 28mm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크롭 렌즈의 화각을 말씀드린 거고, 환산 화각은 사실 제가 계산을 할 줄 몰라서 크롭 렌즈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캠핑 유튜브를 하시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카메라든 이 틸트 화면을 보고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틸트가 안 되고 이렇게 반쪽만 이렇게 되는 그런 카메라였거든요. 이런 카메라의 단점이 제가 화각을 맞춰놓고 제가 이제 와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찍히고 있는 건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서 재생 버튼 누르고 제대로 찍혔나 확인하고, 그러면 잘 찍히고 있으면은 다시 또 촬영하고 이러면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놓고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하면은 일반적인 그 셀프 카메라 있죠?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몇만원 차이든 10만원 차이든 20만원 차이든 틸트가 되는 카메라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보통 카메라 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 모두 그 동영상 촬영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셔터를 같이 쓰는데, 이 M6 마크2는 여기에 녹화 버튼이 있어요. 이 녹화 버튼이 있으면은 촬영할 때 아무래도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저는 이게 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 촬영을 할 때 아무래도 멀리다가 두는 경우, 굉장히 이제 넓은 화각을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저는 이제 오토포커싱이 아니라 수동 초점으로 저는 사용을 해요. 수동 초점을 사용을 할 때는 내부에 들어가 가지고 또 수동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곤한데, M6 마크2는 여기 다이얼 2개, 여기 AF, MF 이렇게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감탄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MF로 두고, 그러니까 수동 초점으로 두고 촬영을 하면은 참 흔들리지도 않고 뭐 화면이 이렇게 징징징 거리면서 튀지는 않아서 좋은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를 따라가면서 포커스를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캐논 제품이 참 기가 막히다고 느낀 게 오토포커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를 타겟으로 딱 잡으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저를 계속 포커스를 잡으면서 따라갑니다. 그 말은 즉슨 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좀 더 이렇게 막 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버리는 영상이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았었어요. 특히나 1인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토포커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화면을 직접적으로 보고 뭐 그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풀프레임 카메라를 캐논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색감. 저는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 파이널 컷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색감을 조정을 하는데 색감 조정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요. 애초에 기본적인 색감 자체가 잘 잡혀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색감적인 부분은 취향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저는 쨍하고 좀 더 피부톤을 화사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자연 색감, 막 녹색 이런 것들이 좀 찐덕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캐논이 그 색감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그리고 인물 같은 경우에는 캐논이 피부톤을 참 잘 잡아내죠. 뷰티 쪽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캐논을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캐논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색감이 좋기 때문에 루마 값이나 뭐 그런 것만 건드려서 바로 영상을 렌더링 하죠. 그래서 제가 캠핑을 갔다 오면 컨디션이 좋은 날은 당일에 그냥 컷 편집만 해가지고 올릴 때도 있어요. 굉장히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들어있는데 거의 사용을 하진 않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언젠가 촬영을 해야 될 때 플래시가 없으면 아예 촬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요거라도 기본적으로 달려있으면 촬영을 하실 수가 있죠. 또 마지막 장점은 4K 촬영이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뭐 4K 촬영 얘기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FHD나 4K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사람들이 보는 화면은 FHD인데 4K로 촬영을 해서 뭐하지? 그 데이터만 많이 먹고 불편할 텐데, 그리고 너무 그 인위적인 쨍한 느낌이 저는 싫어서 4K를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고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보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화각을 잘 다루질 못해요. 이게 지금 화면이 정말 예쁘게 나오고 있는 건지 최적화가 되고 있는 건지 수평을 맞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뭐라 그러죠? 수평계들을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저는 보면서 작업한다고 하더라도 화면에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 감들이. 그래서 매번 영상을 볼 때마다 이걸 좀 회전을 해볼까 해가지고 영상을 살짝 이렇게 비틀어 보면은 수평은 맞아지는데 화질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1080 FHD라 그러죠. 이게 화면만 살짝 돌리고 크롭을 해버리는 순간 720p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가 굉장히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4K 영상을 촬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크롭을 뭐 2배 이상 하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화질 저하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넓게 촬영을 하고 조금 화각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포커스를 잡아서 조절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거를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라는 게 뭐 기본적인 기능들 있잖아요. 그 오토로 잡아주는 것들이 저같이 카메라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로 촬영을 해도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제품들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제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아는 내에서 좀 편했던 거, 그리고 이 카메라를 제가 캠핑에서 사용을 하면서 좋았던 점들을 좀 나열했는데 두서없이 좀 말씀드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